예, 오늘의 시장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채금리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의 매도 물량이 많이 늘어난 그런 하루였고, 특히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에서 대량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형주의 매도가 집중됐고,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재료보다는 좀 수급 이슈가 강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종목으로는 뭐 건설주, 비철금속, 반도체 일부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올라갔는데 뭐 업종 전체가 올라간 건 아니라서 전체적으로는 좀 부진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럼 부진함을 유발한 재료들이 뭐냐?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보통은 생산자 물가 지수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지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PC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그 다음에 생산자거든요. 근데 FMC 일주일 전에 나온 데이터인데다가 예상치하고 차이가 워낙 컸잖아요. 1.1% 예상했는데 1.6이 나오고 전월비는 0.3 예상했는데 0.6이 나오고 이렇게 예상치와 편차가 크고 금리에 대해서 민감해져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국채금리가 4.4 언저리 가면 코스피가 한 50포인트 정도 빠진다. 그럴 요인이 된다. 이게 말 바꾸면 여기서 0.2%포인트 정도 반대로 내려가면 그만큼 또 코스피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4.4 근처로 가지도 않았는데 시장에서는 지레 겁을 먹고 좀 과민하게 좀 오버해서 반영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채금리 올라가면서 시장에 압박을 줬고 특히 6월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5월 금리 인하도 이제는 완전히 물 건너갔고 90%가 동결이 됐잖아요. 아직까지는 6월 기대치가 있거든요. 6대 4 정도 비율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주일 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숫자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동결할 것이다 또는 확률이 일주일 전에는 26%, 한 달 전에는 18% 정도였거든요. 근데 자꾸 날짜가 지나갈수록 6월에도 동결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거의 40%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금리 안 내리겠구나. 그러면 하반기에 된다고 금리 내린다는 보장이 있나? 이런 불안감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 이게 또 시장을 좀 압박하는 그런 요인이 됐고,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또 하나,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변수라고 보거든요. 이게 중요한 변수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수급이 되게 많이 꼬여 있어요. 예, 수급이 되게 많이 꼬여 있는 점이 저는 부담이라고 보는데, 이게 뭐냐면 대형주들의 부담을 주는 선물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린 게 외국인이 선물 매수할 여력이 별로 없다. 예, 매수할 여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가 버텨주거나 삼성전자가 조금 돌아서 줘야 돼서 삼성전자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삼성전자가 오히려 이제 막아주기는커녕 여기에 연동이 돼버리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수급이 좀 불안정해졌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시면 오늘 대형주가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대형주 업종 지수가 2.2% 빠지고 소형 업종 지수는 뭐 0.18%니까 거의 안 빠졌다라고 봐도 될 정도 수준이죠. 상대적으로 보면.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외부 재료보다는 외부 재료에 의해서 선물 수급이 꼬이면서 또 이게 저 대형주 쪽에 좀 유난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저는 오늘 하락 요인은 이 수급 불안했던 요인을 적절하게 활용한 이제 세력들이 좀 있었던 것도 같다. 뭐 이렇게 또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 요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대장주들의 하락인데 이건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이렇게 보면 아유 별로 안 빠졌구만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최근에 5일 동안 보면 5일 중에서 4일 빠졌거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번 주 월화수목금 다 빠졌어요. 예, 이제 시장을 끌어주던 대장주들이 밀리면서 이거 시장이 끝나는 건가? 이게 이런 불안함을 자극을 했죠. 이게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오늘 제법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6만 7천 달러 정도까지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거 시장을 리드하던 것들인데 그러면 투자들이 여기를 매수를 못한다라는 거는 이제 좀 달라지는 건가 이런 걱정을 좀 하는 거죠. 근데 좀 오바입니다. 왜냐면 오늘 미국도 보면 증시 하락할 때 테슬라하고 그 엔비디아가 빠져서 그렇지 나머지 또 대장주들은 또 괜찮았거든요. 빅테크들은. 좀 오버하는 건데 어쨌든 불안할 때는 좀 나쁜 것만 집중적으로 보게 되죠. 대장주들의 약세는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나마 이제 조금 다행인 건 중소형주들인데 중소형 업종 지수거든요. 근데 잘 보면 고점 뭐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 들긴 하죠. 근데 잘 보면 밀면 튕겨 올리는 시도도 자꾸 나와요. 밀면 튕겨 올리고 밀면 올리고 밀면 올리고 또 밀어버리면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때리긴 하는데 물론 그래서 종가로는 하락하긴 하는 건데 이전만큼 몸통 자체가 음봉으로 마감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래도 꼬리를 자꾸 단다. 이게 이제 ADR이 바닥인 자리에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반등 시도도 좀 하려고 노력은 하는 그런 단계는 된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은 외국인들이 무려 1조 원이나 팔았고요. 선물도 이제 만기약 넘게 이제 매도를 했죠. 옵션도 뭐 완전히 반대로 뒤집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외국인들이 매도한 종목을 보니까 삼성전자를 5,100억 원, 그러니까 전체 매도의 절반이 삼성전자였고요. 순매수한 종목 1위가 현대모비스인데 42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좀 많이 팔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매수 매도가 오늘 어마어마했어요. 거의 10조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순매수 종목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는, 그리고 또 다음 순매도 종목이 660억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물량을 확 쏟아내는데, 그 쏟아내는 물량을 또 다른 외국인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한 10,000주 매도 되면 하던 건데, 오늘 20,000주가 매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20,000주 매도를 누군가는 한 15,000주는 받은 겁니다. 예, 그런 수급이 좀 있어가지고, 좀 오늘은 그 받은 애들도 만만치 않았는데, 워낙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받은 애들 티도 안 내게 좀 눌러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뭐 대체로 보면 업종의 특징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조선주가 좀 있나 보다. 기계주 좀 있고, 그러니까 그 PBR이 좀 낮은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좀 선별적으로 담았구나, 뭐 이런 느낌 정도고. 다음에 외국인들 코스닥 쪽에선 바이오자 들어가는 종목이 좀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나 이런 계열의 종목군들이 좀 상대적으로 포진해 있고, 물론 이제 매도 쪽에도 들어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매수 쪽에 그런 류의 종목군들이 좀 배치가 되어 있고요. 기관은 오늘 반도체를 되게 열심히 담았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샀다 팔았다 정신 사납긴 한데, 어쨌든 오늘 장에서 엔비디아가 또 마이크론테크가 하락한 날, 그러니까 반도체를 되게 많이 담았다라는 점은 조금 이제 외국인 이게 기관이 뭐 이게 뭐 워낙 중장기로 가진 않지만, 다음 주에 또 반도체주들의 어떤 반등을 또 기대를 하는 게 아닌가. 다음 주에 또 이제 그 엔비디아 그 이벤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벤트를 감안해서 좀 매수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 미국의 만기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증시가 또 예민하게 움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만기일 영향도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형주 내에서도 엔비디아, 테슬라만 빠지고 나머지는 또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 정도만 나와줘도 다행입니다. 다 빠지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고,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엔비디아가 5일 중에서 4일 빠졌는데 낙폭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하루 7%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많이 빠지면 여기에 걸려있는 다양한 옵션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낙폭이 생각보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안 빠지고 여기서 버텨주는 게 시장을 위해서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를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론적으로 보면 뭐 칠라고 작정하면 6만 계약 정도? 예, 그 정도 매도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매도가 나올 수 있고,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 150포인트 정도도 시장을 밀려면 밀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은 이제 하락을 오히려 부추기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좀 역할을 해서 시장을 좀 방어를 해주는지, 요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삼성전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코스닥 쪽이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거라고 이제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변화가 생길 때 어느 업종에서 먼저 생기는지 요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지금 보면, 아이고 제가 이거를 코스피라고 했네요. 코스닥 지수를 보면 이게 지금 과매도 상태예요. 지금 보면 그 이제 과매도 상태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어지간히는 이제 조금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뭐 ADR이 과매도 내려갔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튕겨 올라간 게 아니라 더 빠져서 올라가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조짐이 있는 게, 오늘 어떤 특성이 있냐면 여기서 장중, 이거는 위에 거는 이제 일별이고 오늘 하루만 놓고 보는 건데, 빨간색이 ADR이고 파란색이 지수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 지수가 위에 가 있고 ADR이 밑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수보다 ADR이 더 위에 가 있는 데다가, 보시면 그 ADR 지수는 조금 올라가는 게 둔화되고 있을 때 ADR은 빠르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락했다가 하락 종목수 줄이는 게 가파르게 진행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은 이제 이번 주 들어서, 특히 주 후반 들어서는 좀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밀리는 거를 축소하거나 상승 전환하는 종목이 이전보다는 조금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코스닥 쪽에 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종목들의 수급 동향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는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또 그런 종목들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유튜브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시황맨 TV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